6월 7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대했던 ECB 효과와 경제지표 개선이 힘을 쓰지 못했지만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66%, 0.8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속에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대목은 무시되고 부정적 부분만 악재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은 1.3% 밀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19%, 0.99% 하락했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에 0.5%로 동결했습니다. 또 내년 전망치를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CB가 내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가운데 드라기 총재는 ECB가 여러 추가 부양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예치하는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등의 이례적인 조치는 조만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취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1,000건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와 증세 여파에도 기업들의 해고가 줄고 있다며 올 하반기 소비에도 힘이 실릴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장중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 뒷심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ECB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현충일로 국내 증시가 휴장했던 사이 아시아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결국 13,0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중국 증시도 6일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장에서 코스피는 결국 1960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550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릴게요.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저희가 현충일로 시작했을 때 15,000선 다우가 잠깐 붕괴를 했다가 사흘 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하루 순국천열들에 의해서 하루가 쉬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의 글로벌적인 분위기에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기대감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은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기대를 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실망감이 안겨주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베가 좀 더 다른 나라에게는 상당히 나쁘게 작용을 하겠지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지 않겠나라는 일본 국민들은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일본 증시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용 지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 장중에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95엔까지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97엔 정도로 거래가 됐었는데 그만큼 지금 같은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의 과정이 조금 더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신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이 좀 더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입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2.078%로 그 종전에 2.2%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위험 자산과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금 안전자산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의 모습이 지표 사이에도 그렇게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 자체를 지지를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고용지표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미국 증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는 호조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만큼은 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 36만 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34만 6천 건으로 14,000건이 줄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호조가 나타났고, 오늘 있을 비농업 부분에 대한 비농업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용지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미국 시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지지를 받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과연 이 지지점 자체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좀 더 오늘 있을 고용지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코스피가 이렇게 글로벌 증시 약세 속에 발목이 잡힌 사이에 코스닥의 조정 국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장이었죠.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55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코스닥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이 조정치고는 상당히 깊은 과정이 좀 빠졌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장중에 뭐 1%는 허다하고 지금 2%까지도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코스닥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시총 상위주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주들이 변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TV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그리고 서울반도체, CJ50P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SM, 네? 그리고 한 개 더 뭐 YG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가 갑자기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엔터주, 게임주가 몰락을 하면서 지수는 한번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시젠, 그리고 젠백스, 그리고 뭡니까 또 차 바이오엔입니까? 이 네 가지 종목, 시총 10위권 안에 4개나 바이오 제약주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좀 더 추세적으로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IT 부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주가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주의 약진 자체가 코스닥의 발목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과정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원래 코스닥 IT의 근간이었던 IT 부품주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좀 펼쳐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조정이라고 치고는 너무나 깊은 조정이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죠. 그만큼 계좌에도 파란불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코스닥 지수 자체는 지금 크게 한번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다만 지금은 한 가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바로 IT 부품입니다. 그래서 IT 쪽에 우리가 보시면 지금 보시면 IT 같은 경우에는 미리 랠리를 좀 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랠리를 달려오다가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까지는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도주 패턴이 IT 부품 쪽에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크게 빠지면서 과연 오늘 이 상황에서 반등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는 코스닥 지수와 상당히 관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까지 무너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하방을 좀 더 보셔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어차피 반등이 먼저 나타나려면 그것은 IT 부품 그리고 유통주 꼭 한 번 더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 유통 쪽에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챙겨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뭐 반도체 소평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를 한 개 또 가지고 왔습니다. PSK라는 종목군이고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주간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주도적 패턴이 나타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던 종목군을 좀 가지고 왔던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이 빠지는 시장의 분위기일수록 어느 정도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크게 반등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탄탄한 재무 구조를 좀 들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주로 반도체 에이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신규 라인 증설을 한다죠. 그래서 반도체 라인에 대한 증설 효과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현재는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만큼 업황에 대한 바닥은 다져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이 상승세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크게 반등이 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지켜준다면 그때는 크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현재가를 좀 더 매수가로 대응을 하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홀딩하는 단계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단에 5,500원 선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는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쓰레기 종량제 관련주인데요. 예.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쓰레기 관련해서 이제 종량제 처리를 하기로 법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상승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제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나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승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좀 더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가장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 카스라는 주식하고 그 다음에 에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대한 관련 시스템 구축을 하는 그런 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리 기기 쪽에 구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시 뭐 에이텍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마성 진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사의 기업 내용 자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꾸준한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역시 카스가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좋은 편이고 탄력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장주는 카스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연속적인 급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온 상태고 최근 이틀 정도가 이제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뜨린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자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현재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같이 단기 연속 급락이 나왔을 때는 주식을 바로 던지는 것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그동안은 하락이 안 나왔던 시장에서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줄 때 이 하락만큼 반전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좀 당분간은 약세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를 통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도 완전히 바뀌는데요. 추세 자체가 강할 때는 종목이 21선까지 조정을 받아도 저가 매수를 시도하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쉽게 나오고요. 하지만 추세가 약해져 버린 상태에서는 몇몇 살아남는 종목들 몇 가지만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오히려 잘 안 무너지고 버텨주는 종목만 반전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좀 깨져버린 종목은 결국 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면 손절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는 약 5일선 정도 전후로 해서 저점 매수, 그 다음에 반전을 노리는 이런 대응을 가시는 게 맞고요. 투자자들이 흔히 장이 약해지면은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계속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대응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와 버린 종목들은 바닥 잡고 다시 올라설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매수가 강한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이 지금같이 장이 약해질 때 대응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 전체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AS 받아볼 종목은요. 네오피델리티인데요. 6월 4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일정 흐름이 많이 변동폭이 컸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진행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오고 목표가로 지금 4,3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4,295원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날 사실 장이 너무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버린 것 같고 또 기존에 들고 있던 투자자가 뭐 차익 실현을 좀 강하게 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종목을 소개를 드릴 때 애초에 이제 실적 자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갖고 계시더라도 차라리 반등을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매수를 노리시던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진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를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장이 좀 약할 때는 5일선 기준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5일선을 회복하면서 3,7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조정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시원찮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피델리티 지난 종목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련 테마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5일선 기준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제, 종량제 거기에 따른 관련주 중에서 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카스는 사실 단순히 이제 테마성 종목도 그런 특징도 있지만은 그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또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대한 추가 매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주가가 아무리 무조건 기대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 전략을 상당히 좀 써볼 수 있고요. 매수가는 2,550원에서 2,680원 정도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반전이 들어오면은 일단 전고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3,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정도로 잡는데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지금 약간 5일선을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빠른 시간 내에 반전이 안 들어오면 종목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략을 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잡으시면서 대응을 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대응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카스 마찬가지로 5일선을 중심으로 한 빠른 대응이 중요하겠다 강조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한 사이에 다우지수는 살짝 15,000원 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요. 이탈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결국 우려하셨던 13,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미국과 일본의 발목이 묶인 사이에 코스닥의 조정폭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55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질 낸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제가 코스닥 550 안 내려가면 방송에서 제가 손에 장을 찍겠겠는데 기어코 550을 딱 깼는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사가지고 일단 단타가 분명히 나오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오늘은 일단 팔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60포인트 깨고 궁극적으로 221입병을 한번 다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참 다이죠. 지금 제가 항시 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디 양다리 우리 비록 다리가 두 개라도 좀 양다리 시황 좀 그만하이소. 우리 센 전문가들도 그렇고 방송 그러면 더 양다리 시황 좀 하지 마이소.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해야지. 그놈 양다리 하다 보면 다 우리 시청자들 다 죽입니다. 부디 양다리 좀 하지 마십시오. 2,000포인트 가면 2,220포인트 일어나야 된다. 1900 지금 60 깨지면 1930 일어나야 된다. 그런 시황 누구나 합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이소 앞으로. 여러분 오늘 사세요. 오늘 왜 사야 됐냐면요. 제가 볼 때 요즘 글로벌 증시의 선두가 우리나라입니다. 선두가 우리나라인데 제가 여러분 저때 계속 쉬어라고 했습니다. 쉬라 여러분 기업고 신자리가 거의 보름단으로 쉬었는데 오늘은 저점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봐야 1950포인트에서 일단 상승폭의 2분의 1 자리에서 이 자리가 여러분 제가 예측했듯이 221평 저항됩니다. 그래서 220을 다이면은 다시 1980에서 1990까지 반등할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가가 사셔야 된다. 특히 11일평과 21일평이 되도록이 나지 않고 주가가 음봉 날 때는요. 그 다음에 분명히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사셔야 된다. 그 사례로 과거도 그런 모양이 많이 났습니다.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아니고 주가가 음봉 났을 때는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비록 음봉 났습니다만은 심리도 자체가 50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50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장동이 나면 심리도 자체가 다시 호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아침에 빠져 시작한다. 그러면 분명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표 균형표 쪽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의 전제가 뭐냐? 기준선과 전환선, 거래가선의 스팬 1, 2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장대 음봉은 저점 매수 타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날 제가 오실레이터가 푸른색 나면 잘라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아마 수수방관했을 겁니다. 저놈이 큰 소리 치니까 맞을 때도 맞지만 틀릴 때도 튼다 했지만 역시 오실레이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래량 적을 때는 오실레이터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오실레이터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 오실레이터 자체가 만약에 어제보다 줄어든다면은 오늘 의외로 장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듣고 오실레이터 보면서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 말씀드렸죠. 일본은 버블이다. 일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생겼어요. 못생겼기 때문에 장 자체가 교양 없이 빠졌더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3,500 이하 낄 것이다 했는데요. 13,000을 깨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본 증시가 더 빠질 것이냐? 제가 볼 때 일본 증시가 지금 일단
하락폭의 38% 정도는 반등할 타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일본 증시를 오늘 민감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일본 증시가 오늘 만약에 반등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는 의외로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염려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아직 죽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상해서 제가 다우존스 지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4,500까지는 간다. 14,500 같으면 지금 한 500p 남았습니다. 500p 같으면 0.3%,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했습니다. 계단식으로 상승했다는 말은 떨어질 때도 계단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면서도 잘 리듬을 타면 계속 먹을 거를 줍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공포에 쌓이지 마시고 이럴 때 매수를 할 타임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대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수요일 날 급락했습니다만 그 급락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보다시피 미결제 약정이 11만 개로서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이고 그 사이 장 자체가 여러분 바닥에 밀리면 콘덴고 상태에서 뺏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 선물을 민감하게 계속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차트 자체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빠질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이 지금 오늘 매물대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서서히 매수 시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만 큰 시세가 나느냐? 큰 시세는 절대 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BWI가 제가 개초 BWI가 상승하지 못하면 주가는 하늘 누짝 나도 상승 못한다 이랬습니다. BWI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월, 화, 수 화수 일요일 밤 9시에 인터넷 방송 시청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 밀릴 데가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물의 무게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259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6.5라는 2.5 정도 언더슈팅 되어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선물을 따라 매도, 손절매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선물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주식을 따라 매도한다는 것은 반역자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지금 또 팔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의 묘지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더 빠져야 되고 코스닥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300일 입평까지 빠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300일 입평. 저놈은 나오면 코스닥만 왼수 졌나? 코스닥하고 원수 졌습니다. 코스닥은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코스닥은 궁극적으로 510까지 10원적 20을 깨는 이 자리까지 빠질 예정이니까 여러분 절대 코스닥은 손대지 마시고 계속 파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주식 파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버티셔야 됩니다.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집니다. 지금 장 자체가 아마 1900을 깨고 깬들 어떻습니까? 깨봐야 여러분 2.5%밖에 안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은 분명히 주식을 저점 샀는다. 꼭지에서 주가가 60포인트 빠졌는데 주식을 안 산다. 여러분 확인하고 사고 양다리 걸치다가 다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식을 분명히 사는 날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큰 변곡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큰 변곡은 아직 동안 20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선행스팬 2 자리가 확실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특히 매수 후에 제가 볼 때 오실레이터 자체가 짧아지거나 만약 붉게 난다면은 주식은 다시 2000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듬듬해야 된다. 남이 가는 길을 절대 가면 안 된다. 남이 안 가는 길을 제가 분명히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좀 빠졌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주말입니다. 주식 빠져도 안 팔면 괜찮습니다. 우리 CNTV 시청자 여러분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서 1등주 사면서 절대 팔지 마십시오. 지금 주식 파는 거는 내국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천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팔지 말자. 지금은 저가 매수에 들어갈 자리다 강조하셨는데요. 다만 큰 시세는 아니다. 코스피 1950 찍고 1980, 90까지 가겠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생명입니다. 보장성 보험과 연금보험, 퇴직연금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업체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 상황이 있지만 생명보험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사람 기준 보장자산 규모가 여전히 작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보장자산 규모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GDP 성장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개인의 퇴직연금 시장도 향후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증가 중입니다.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만 1000%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대기업일수록 유보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입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0만 4천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추천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오늘 단기로 승부할 종목 한 종목 더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단타 및 단기할 승부 종목 한 종목 소개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틀 전 수요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거의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전 종목이 걸쳐서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준해서 상승할 수 있는 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은 광명전기입니다. 산업재, 전기장비 관련 회사입니다. 수배 전반 업체 중 국내 최초로 ISO 9001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이 시스템으로 제작되는 동사의 제품들은 빌딩과 대규모 플랜트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전력이 공급되는 모든 건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관련주와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따라서 단기 테마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북한 관련주가 거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명전기는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163%입니다. 차트를 잠시 봐드리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입니다. 매수가는 2,500원에서 제가 2,600원을 드렸는데 현재 상한가에 130만 주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제가 주식승천에서 한번 추천했는데 현재 상한가에 사셔도 됩니다. 현재 130만 주 쌓여 있는데 약 500만 원 정도는 사시면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면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400원입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강연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 5층에서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안정적인 수기를 원하신 분은 누구든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강연회가 끝나고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일정도 있으니 답답하신 분들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6월 7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KTNG를 꼽는데요. 2분기 실적 전년 대비 매출은 감소, 이익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담배 원가율 개선 및 작년 하반기에 대한 기저효과도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NHN을 꼽았는데요. 다른 글로벌 메신저와 달리 다양한 국가에서 가입자 기반이 확보되고 있는 점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메신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휴온스를 추천합니다. 최근 헬스케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점안제, 필러, 관절염 치료제, 유착 방지제, 화장품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은 실리콘웍스를 꼽았습니다. 2분기 아이패드 출하량은 약 1,6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처음으로 역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새로운 버전의 아이패드 9.7인치로 실리콘웍스의 아이패드향 매출액은 3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살펴봅니다. 대임 산업을 추천하는데요. 연초 공격적으로 보여줬던 올해 해외 수주 8조 7천억 원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1,000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이었던 KTNG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 이강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쪽으로 무게를 두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좀 추가적인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러한 대외 악재가 좀 겹치면서 이제 최근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STX 그룹 쪽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그 투자 심리의 위축이 일단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하락이 좀 크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증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구간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반등의 구간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나 1950선 부근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만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이 예상되고요. 문제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반등의 구간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은 KTNG이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KTNG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 정도 플러스권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감소에도 아무래도 이제 국내 담배 쪽에서 원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한국인상공사 같은 이제 계열사가 좀 적자가 좀 축소되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KTNG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내 점유율이 한 63%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아마 62%에서 63%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매출 증가는 거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가 부분에서의 좀 개선 효과가 있어서 이익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담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관건은 이제 해외 담배 쪽이랑 이제 자회사 한국인상공사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해외 담배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다소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쪽의 주력 시장이 KTNG 같은 경우는 중동이랑 중앙아시아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의 어떤 그 경기 둔화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판매가 다소 2분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해외 재고 소진 효과, 이제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 때문에 해외 담배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조금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한국인상공사 같은 경우도 국내 홍삼 수요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조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보자면은 국내 담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담배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KTNG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 좀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조 효과 플러스 자회사 한국인상공사의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한 13배 정도 됩니다. 글로벌 담배 업체들의 어떤 퍼가 보통 14배에서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업체 대비 다소 조금 할인돼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동사 현재 실적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4%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반 경직성이 보일 만한 가격대를 보고 있고요. 이런 하반 경직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하반기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은 어떤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는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매수 의견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93,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6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여전히 파란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6거래일 연속으로 내렸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여전히 약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0.5% 정도 내린 5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렇게 큰 일정은 없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일단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 교류와 협력, 또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주제와 더불어서 양국 간의 주요 현안과 또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쪽에서는 1분기 국민소득의 잠정치가 오늘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또 미국의 5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해외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도 경제 지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구간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5월달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요, 일단 실업률과 또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자율을 결정할 때 판단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점, 요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경제 지표의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4월달 무역 수지, 그리고 4월달 산업 생산 지수 오늘 발표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4월달 경기 선행 지수의 발표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바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964포인트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545포인트 좀 약보합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황 쪽에서 강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있었죠. 바로 이제 2000포인트 수준 위에서, 즉 2030포인트와 2000포인트 수준에서는 현금 비중을 확보할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시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200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1950과 1960포인트까지는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결국 지금 그 시황 구간대가 1959포인트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마감이 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하방 지지 구간대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스피는 1950포인트에서 1차 하방 경직 구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더불어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좀 투매 형식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40포인트까지는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코스닥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 연 6거래일 동안 음봉이 강하게 계속 발생이 됐었습니다. 자, 결국 지금 강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보여주었던 형태를 놓고 보면요.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을 단봉에 좀 깨고 내려오는 음봉 장악형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젠백스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응징력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해드렸던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뚜렷한 수급 주체도 없고 또 주도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로 조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기관 쪽에서는 좀 소폭 매도 쪽에 대한 우위로 좀 점을 치고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매도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인정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다라면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도 형태로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 미결제에 대한 축소 가능성, 즉 기술적 상승은 용인할 수 있는 장이긴 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선물 미결제 양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추가적인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심리적인 구간들을 좀 이탈을 시키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매를 만들어낸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예상 시나리오는 시가 기준으로 정강 후 약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에 대한 금리 결정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시장을 좀 더 다소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월, 화, 수 중국이 담오절로 인해서 또 시장이 또 나오는 만큼 아시아 증시는 일본장과 또 그리고 국내 증시의 영향력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선진국에서 유발된 증시 불안 요인에도 일단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 위험도 증가 우려가 이머징 마켓에서 더 큰 파급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등은 나올지는 몰라도 조금 더 현금을 유지를 해보자라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은요. 오늘장 일단 반등을 예상하시면서 혹시라도 출발이 약할 경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당부하셨고요. 하지만 이는 거래소 종목에만 해당합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추가 하락을 예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